네, 요즘에 이제 논문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촬영하는 이 시점이 날짜가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요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논문 심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쯤 되면 저한테 전화가 딱 두 종류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쯤 제일 많이 오는 전화는 이제 큰일 났다, 뒤집어졌다, 뭐 요런 전화. 두 번째 전화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 뭐 땡큐, 뭐 요런 전화. 덕분에 잘 통과했다, 뭐 이런 전화죠. 이런 전화가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옵니다. 대학원 업무의 과정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전화를 많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심사라는 것이, 받을 때는 이제 이 심사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뭐 불안하고 막 속 터지고 애타고 스트레스 받고 살이 쪽쪽 빠지고 이제 요런 과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도 초조하고 불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자, 본인만 그렇다는 거죠. 본인만.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 이외에 주변에 있는 뭐 동료, 또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교수님들. 자, 이분들은 학생 본인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거에 대해서 같이 동감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런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심사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지금과 같은, 요즘과 같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그렇게 나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교수님이, 아니, 이 과정을 같이 겪었으면 이제 마무리해서 거의 통과가 확실화되어서 도장을 찍어주는 요 단계에서 정말 같이 눈물을 흘려주며, 같이 기뻐해주며, 같이 얼싸 안으며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뭐 요런 말 한마디 딱 해주면서 하면 이제 이 초조와 불안이 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이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가 뭡니까? 지금 조절 효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뭐 눈물 흘려주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도장 찍어가, 내 도장 내 연구실에 놔뒀으니까 저 연구원 또는 조교한테 이야기하고 찍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런 과정을 언제 이렇게 겪었다라는 듯이 그냥 의례적으로 도장 찍어가? 아니면 그냥 도장 찍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일 없다는 듯이 이 통과 의례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은 이 통과라는 선을 딱 넘고 나면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와, 왜 허탈해지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논문을 통과하자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인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가? 살이 쏙쏙 빠졌던 것인가? 건강까지 잃어가며 나 혼자만 이렇게 했던 것인가? 굉장히 허탈을 거듭하여 결국에는 되게 우울하다, 우울감까지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심사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속에 스살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들 이거는 그냥 나만의 본인 스스로의 스트레스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허탈감, 우울감을 느끼기 싫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요 반대말이 뭡니까? 초조, 불안, 반대말이 자신감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논문 쓰면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뭐가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논문을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 구조와 그리고 이 논리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이 제기하고 있는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 요 부분에 대한 방법론의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과정이 정말 논문스럽게 서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논리 구조와 연구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논문스럽게 안 쓰고 소설스럽게 써버리면 말짱 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논리 구조와 연구 문제, 방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논문스럽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닥쳐서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쓰실 분들은 앞으로 논문 심사 과정에 들어가실 분들은 이 동영상을 좀 빨리 좀 보시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논리 구조와 연구 문제를 잘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무슨 자신감입니까?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킬, 납득시킬 자신감이겠죠. 여러분이 쓰신 논문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논문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않습니다. 파악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수님들은 굉장히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지적인 존재다. 그래서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척 보면 착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수님이 왜 설명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설명 안 해도 뻔히 다 알 텐데 한번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이 야 이거 뭐냐 설명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는 읽지 않는다. 그리고 읽었다 하더라도 한 방에 못 알아듣는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지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의 논문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고 방법도 상당히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했다면 여러분들의 교수님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그 페이퍼 있잖아요. 페이퍼 정말 재미없는 글이에요. 논문처럼 재미없는 글이 없어요. 이거 누가 재미있다고 아무리 교수라고 하지만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뭐 재미있다고 이거를 주면은 막 미친 듯이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팍팍팍팍팍 진짜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교수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이상하지 않냐? 이러는데 학생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고치겠습니다. 교수님 아니 그게 고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근데 학생은 대답도 못해요.
그러면 교수님도 얼마나 지금 논문을 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굉장히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자꾸 오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교수님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논문을 쓰실 분들은 제발 좀 첫 번째 교수님들에 대한 착각, 여기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동료, 선배가 이런 말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야,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무조건 죄송하다 그러고 무조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하고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술도 같이 먹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서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서술을 하지 하고 연구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설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 설계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머리예요. 이게 눈이고, 머릿속에서 그냥 아이디어성으로 막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논문에서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염두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기가 막힐 수 있으나 나중에 논문은 서술이 안 된다. 이거죠. 앞에 쓸 거를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설계는 선행연구에서 나와야 돼요. 선행연구가 뭡니까? 이론적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 근거가 뭡니까? 이론적 배경 아니겠습니까? 이론적 배경이 뭡니까? 앞에 제2장 이론적 배경의 그 서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선행연구, 조사,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굉장히 탄탄하고 이론적 기반이 있는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당연히 서술하는 방법도 요령이 있죠. 당연히 설계하는 것도 요령이 있고 이 설계된 내용대로 분석을 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다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다 여기 사이사이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요령도 여러분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막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워라 내워라 한 10년 걸리면 논문 한 편 쓸 수 있어요. 요령이 없다면 무식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령이 있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논문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령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 속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런 초조, 불안, 속에서살 이런 과정을 겪을 필요도 없으며 나중에 허탈에 빠지고 우울감까지 겪는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 학기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논문 심사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